대화로만 보면 개인과 개인인데 작가가 그 독자한테 얘기를 전달한다고 보면은 개인과 사회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찾아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 또 다른 데하고 판가름나는 거는 나에서 개인과 개인의 대화가 담아가 있지, 그지? 네, 또 나레이션이 있지, 화자에, 어? 네, 소설가. 또 하나가 더 있어.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 층위까지를 다 밝혀내는 어떤 뎁스를 가지고 판가름이 나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간의 대화로도만 상장해서 보면은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보면은 이런 소설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은 네, 등장인물들 주체와 대상을 다 찾아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나레이션이 있고 줄거리.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찾아서 쓰면 괜찮은데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서 못 찾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이 그거 되는데. 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항상 생각을 해봐. 그 어떤 피상적인 생각보다 항상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지. 의사소통 층위와 기능을 분석을 하래. 네, 잘 봐. 모든 단선형이 있어. 얘를 쭉 다 보면은 개인과 개인 차원의 소통이 있고, 그지? 개인과 네, 사회 차원의 소통이 있지, 그지? 네, 또 사회와 사회 차원의 소통이 있다는 거지, 그지? 네, 그리고 지식 공유, 감정 교류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동질감을 형성하고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릇이 개인과 사회 차원의 소통이고 또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네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문제를 봐봐. 나더라의 의사소통 층위와 기능을 분석을 하래. 응? 네, 그러면은 항상 이거를 분석을 하라 그러면 비교해서 분석을 하라.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봤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홍대에서 이렇게 낸 거는 있잖아. 많은 네, 학생들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도식화해서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차원, 사회와 사회 차원, 개인과 사회 차원, 네, 사회와 사회 차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개인과 개인 차원, 다는 개인과 사회 차원, 라는 사회와 사회 차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플랫하게 평면적으로 들여다본단 말이야, 그지? 네. 근데 논술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 안을 찬찬히 보면 출제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냈을까 그런 생각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품어봐야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다 보면은 이 전형적인 묘사글이잖아. 두 할머니가 갈등을 겪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화자인 소설가가 들여다보는 시점도 있고 최소한 거기까지는 밝혀내겠지, 그지? 네가 아까 보니까 그렇게 네,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시험장 가서 그거 보겠다는 건데 네 말이 지금 이치에 와닿질 않는 거지. 나는 내 아, 입맛에 맞는 해석밖에 못해요. 이거 그게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최대한 치열하게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어떤 시점들은 없을까, 승인은 없을까 이걸 다 찾아봐야 되겠지, 그지? 네.
그게 출제자의 의도야. 그러니까 가서 그걸 젖먹드는 힘까지 짜내야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는데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는 항상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평소보다는 집중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져. 응? 네. 그때 집중력이 생겨. 그래서 뭐 이런 거야. 뭐 평소에 나는 천자글을 쓰는데 1시간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40분에 쓸 수 있냐? 그럼 쓸 수 있어. 그 집중력 때문에. 반대로 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그 어떤 사고의 융통성 폭은 되게 좁아질 수가 있어. 네.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자동차를 몰 때 60km로 몰다가 한 120km로 몰아봐. 그지? 120km 몰면 바짝 긴장하지. 그지? 네.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데 대신에 어떻게 돼?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응? 그거랑 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답은 나왔지. 그렇게 해서 생각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응?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긴장을 풀어야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어떤 데 가장 안 좋으냐면은 그 이렇게 막 도식화해서 막 이렇게 글을 쓰고 하던 습관을 가지면은 딱 그렇게 가. 알겠어? 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다양한 문제,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폭을 되게 넓혀본 애들은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져. 그 이해되지? 어? 네. 그러니까 막 답정너처럼 답이 있는 듯이 막 탁탁 도식화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지? 어? 네. 그거를.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런 기출문제 푸는 거 그런 힌트를 받는 거야. 그지?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는 애들은 나 같은 걸 보고선 직감적으로 아 뭔가 복잡하다 이걸 느낀다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장문에 뭐 글을 주면서 뭔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딱 느낀단 말이야. 이걸 다. 어? 근데 네. 이 어버이들은 뭐야?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바보같이 할머니하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벌이는 어떤 무슨 사달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네. 사고를 펼친다는 게 어떤 건지 봐야 되잖아. 지금 선생님 봐봐. 이걸 보면은. 자,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는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으로 구분되지. 그죠? 네. 소설 속 화자의 담화는 개인과 사회 차원의 의사소통으로 또 나눠질 수 있지.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화자가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있어. 그죠? 그래서 아, 네. 사회와 사회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 만약에 이 셋을 다 찾아서 얘기했다 그러면 얘는 합격을 했겠지. 그죠? 여기까지 가기도 어려워. 네. 자, 그래서 그 기능은 어떤 거냐?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인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는 거기는 그대로 찾아요. 감사와 위로라는 정서 교류를 통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네. 또 개인과 사원의 의사소통이라고 차원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자의 담화는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개인 간 상처와 상흔을 치유하고 구성원 간 이념 갈등을 초월한 화해 가능성을 제시하죠. 그 네. 결과 작가가 소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회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구성원들이 전쟁과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찾아요. 이 생각보다 뭘 해야 돼? 내가 내 사고를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네. 가지고 답을 뭐 해서 맞았다 틀렸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이 내용을 여기서 네. 천천히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나오잖아. 그죠? 전체적인 걸 유추해서 달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공정무역에 대해서 얘기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환경 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무역, 공정커피가 그런 개념이지, 그지? 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5,000원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실제 저 아프리카 이런 커피 재배지의 노동자들한테 가는 돈은 몇 센트가 안 되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공정무역이라는 게 뭐야? 직접 거래해서 걔네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착한 소비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옷 하나를 입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이 벌어지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고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그지? 응?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알 권리가 있대. 옷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이 된다. 옷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하지만 옷의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일이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 따져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 의류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치 나비효과처럼.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해놓고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옷 입기를 추천해야 한대. 자, 문제 또 봐봐. 의사소통 층위와 기능을 분석해래. 응? 층위는 어떻게 돼? 응?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 그렇지. 기능은 아까 뭐 보면은 뭐 공정성을 해서 상세의 가치 높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지, 그지? 네. 라의 경우 이게 이제 그 혼인 이게 저거랑 저거야. 그게 이게 무슨 아주 많이 나온 지문인데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착취했을 때 땅을 내놓으라고 헐값에 그냥 내놓으라고 막 백인들이 얘기하니까 줄 때 한 얘기야 이게. 그 네. 유명한 그 인디언 추장이 그대들은 뭐 이러면서 얘기한 아주 되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 달라는 거. 우리는 운명 공동체 한 형제라는 거. 그지? 이거는 네. 행위가 어떻게 돼? 응? 사회와 사회의 의사소통.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정서교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유양을 홍대 보는 거 안 보는 거야? 아, 보는 거예요. 아, 저 카톡을 못 봤어서 지금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시간 딱 지켜. 어? 아, 네, 딴 카톡을 과목을 늦게 하더라도. 봤어요. 담론으로 확산하면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문제는 아까 승건군이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논술 문제 풀 때는 말이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습관화된 사고라고 그래서 습관화된 사고. 그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생각의 층위가 어디까지 가느냐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다라의 의사소통 층위와 기능을 분석하라. 개인과 개인 차원, 가안에서 뭐 개인과 사회 차원, 또 사회와 사회 차원. 이래서 가를 빼고 다 라를 보고서 개인과 사회 차원, 사회와 사회 차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는 가는 개인과 개인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도식화돼서 이렇게 딱 쓸 수도 있어. 그리고 나 잘 썼지. 물론 잘 썼겠지. 근데 그거를 층위를 더 나눈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들여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들여다봐야 돼. 어? 최대한. 그리고 그걸 또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냈어요? 이 논술에서는 말이야. 왜 이렇게 냈어요? 이런 말이 해보면 무의미해. 알겠어? 그냥 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면은, 왜냐면은 답은 딱 대충 어떤 펜스는 쳐놨지만 답을 딱 자기들이 요구하는 답에 충족이 안 되면 나쁜 결과 또는 불합격 처리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치? 여러 가지 네 생각, 그 근거를 펼쳐보라는 거잖아.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떤 거에 강박에 빠져 있냐면 답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어. 특히 연세대 문제가 논술의 특징이 뭐다? 다면 사고형 논술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 신천동네,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다음 시간에 서강대를 얘기하겠지만 이런 대학들은 거의 비슷해. 자기들 이 시험에 어떤 출제되는 어떤 것들이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뭘 본다는 거야? 어떤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얘가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냈다 그러면 그 결론이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많은 학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뭐 답을 맞았네 틀렸네 햇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거든. 가를 개인과 개인 차원, 나를 차원에서 국한해서 취미를 분석을 하든 그 관계없어. 그건 알아서 그거 갖고 너 왜 그랬니 이런 건 없던 거지. 그지? 다만 뭘 본다?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그게 타당하다, 그거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혹여나 승건군이 이걸 하는데 나가 되게 어려웠다. 당연히 어렵겠지. 왜 어려운 이유가 그런데 다와 나처럼 딱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가는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썼단 말이야. 하나 더 층위를. 그건 잘 쓴 거야. 알겠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혼란이 온다. 그 혼란이 다소간은 올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게 혼란을 느낄 정도의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특히 네가 지금 보는 거기 네가 연대, 서강대, 홍대 다 거기 근처 있어. 다음 시간에도 보면 서강대 제시문을 많이 주고 질서 있게 연결하는데 그 논리 체계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야. 거기는. 응? 그것도 그거대로 조금 아까 내가 풀어봤거든. 풀어보니까 또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해서는 안 될 길이 항상 이 논술은 해서는 안 될 일 행위 중에 하나가 도식화돼. 습관적인 사고야. 그거는 안 좋은 거야. 특히 저쪽 신촌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지. 나의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는 개인과 개인 차원, 소설 속 화자의 담화는 개인과 사회 차원, 화자가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회와 사회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는 감사와 위로라는 정서교류를 통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화자의 담화는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개인 간 상처와 상흔을 치유하고 구성원 간 이념 갈등을 초월한 화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결과 여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아주 좋고 대부분이 앞에 것까지만 나가도 되는데 여기까지 나가는 게 작가가 소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회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구성원들이 전쟁과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여한다겠지. 응?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는 개인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층의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해버렸어. 이것도 복잡하거든. 그지? 그래서 봐봐. 아까 다는 개인과 사회 차원의 의사소통으로 화자는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옷을 소비하는 것은 지구촌의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사회와 집단, 사회와 사회, 집단과 집단 차원의 의사소통으로 화자는 땅에서 나고 자라고 죽음을 맞이할 우리는 모두 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신자인 홍인이 이 땅을 사랑하였듯이 수신자인 백인 역시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또 하나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지. 답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지나쳐가지고 나는 개인과 개인 다는 개인과 사회 차원, 나는 사회와 사회 차원 이렇게 막 딱 고정화시키려는 노력이 되게 애들 애먹어. 힘들 쓰고 있어. 그럴 이유 없어. 그죠? 이게 지금 실제로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은 개인과 사원, 사회와 사회 이게 중요해. 이거 가지고선 이걸 개인과 사회를 사회와 사회 차원으로 바꿔 썼다 그러면 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죠? 네. 아니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 차원을 어떻게 획정짓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설득력 있고 타당하냐 그거 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집단과 집단 차원도 있잖아. 그죠? 네. 이것도 그냥 개인과 사회 차원으로 다 묶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묶어버린 거야. 사회와 사회. 여기 보면 다는 개인과 사회 차원. 이건 사회와 차원. 이것도 그래서 그냥 다 개인과 사회 차원이라고 그냥 묶어버려. 따로 떨궈줘도 상관이 없지만 너무 그 강박에 가질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치? 아, 네. 나라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저쪽 대학은 내가 그렇다고 그랬어. 아랫단 대학으로 가면 더 명확하게 떨어지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죠. 구성원들이 사회 공정과 상생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공익함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한다. 그런데 여기도 이걸 써. 소통이 일어나는 방식과 근원에서 차이가 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하라고 했잖아. 이게 중요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야. 아까 다양했어요. 다의 화자는 개인의 의사소통 행위가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인의 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추론을 했어. 해야 될 걸 보면은 한다면서 소통의 이성적 측면을 어떻게든 강조했어. 이에 비해 라에 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자연과의 정서적 교감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개별 행위는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한다면서 소통에서의 감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좀 더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야.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소통의 3요소로다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좋겠지. 그죠? 읽어보. 로고스는 뭐야? 이성 능력을, 논리, 이성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논리.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려면은 에토스는 도덕성, 그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언어가. 파토스는 신뢰, 호소력,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 의사소통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전달을 말이든 글이든 잘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이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신뢰감, 이게 같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에토스, 파토스, 포토스를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출제자는 말이야, 이 문제를 낼 때 그냥 내질 않아. 그냥 내면 공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아마 그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 근저에는 아까 얘기한
소통의 3요소 같은 것들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이런 거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냥 무턱대고 내질 않는다고. 그렇다고 그 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다만 얘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말 다를 보면은 일단은 알 권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이건 뭐 이걸 갖고 신뢰를 얘기를 하고, 어떤 이성적인 능력, 신뢰 이런 걸 신뢰를 시간에서 얘기해요. 그런 게 개인의 어떤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감성, 감정, 교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지? 소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 교감 이런 것들, 그런 키워드들을 읽어내면 되는 거야. 대학에서는 뭐라고 썼는지 보자. 나의 외할머니와 외할머니 대화는 개인과 개인층의 소통으로 감사와 위로를 나누는 정서적 기능을. 나에는 또 다른 의사소통 층위가 있는데 이 글의 화자인 작가가 청자나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소통 내용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이념의 갈등을 초월한 화해 가능성을 독자에게 전달. 소설의 맥락을 고려할 때 나는 전쟁과 분단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는 사회적인,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지금 출제자의 답도 아마 최승근 너랑 쓴 거랑 비슷하게 간 거지. 하나는 더 해서, 그치?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더 쪼개버렸지, 그치? 어? 상관없는 거야, 이건. 어디까지 가는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를 주목을 했냐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안에 곳곳에 그 작가의 시점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 그치? 아무튼 뭐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어. 어? 다의 필자는 독자의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의 공정성을 고려해 옷을 소비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는 독자가 옷에 대해 별을 싣고 온다. 라에서 발신자인 우리는 수신자인 그들을 땅을 사랑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홍인과 백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층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죠? 다와라는 대상에 대해 독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통의 사회적. 그러한 기능이 공존과 상생, 공동의 운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다와